우리는 소음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알림이 쉴 새 없이 울리고 소셜미디어 피드는 잠시도 비어있지 않으며 우리는 늘 무언가를 말하고 듣고 보여주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끊임없는 소음 속에서 우리는 아주 오래된 언어 하나를 잊어버렸습니다. 바로 침묵의 언어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분주한 삶 속에서 자신을 돌아볼 귀한 성찰의 기회를 선물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일상에 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침묵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는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말보다 더 큰 소리를 내는 대화가 있습니다. 입술은 닫혀 있지만 영혼이 말하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종종 침묵을 약함이나 부재의 상징으로 오해하지만 사실 침묵은 자기 내면의 가장 깊은 곳과 만나는 신성한 행위입니다.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으로 깨어납니다. 어쩌면 우리는 침묵을 두려워하는지도 모릅니다. 침묵은 통제할 수 없고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으며 깔끔하게 상자 안에 담아 정의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텅 빈 공간, 말과 말 사이의 여백 속에서 우리는 진짜 자기 자신, 날 것 그대로의 본질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제 침묵이 단순한 공허함이 아니라 온전한 자아로 나아가는 다리임을 보여주는 5가지 진실을 함께 탐색해 보겠습니다. 첫째, 침묵은 영혼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우리가 침묵 속으로 잠겨들 때 우리는 평생토록 애써 외면해 온 단 한 사람, 바로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외부의 모든 소음과 방해 요소들이 사라진 정적 속에는 편집되지 않은 영혼의 민낯만이 남습니다. 그 신성한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거울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유리로 만들어진 거울이 아닌 기억과 진실, 그리고 우리가 밀어내려고 애썼던 모든 것들로 만들어진 거울 말입니다. 그 거울 앞에서 우리의 단단했던 위선이 서서히 균열을 일으킵니다. 유능하고 상냥하고 성공하고 강인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세상 속에서 쓰고 있던 가면들이 침묵의 무게 앞에 위태롭게 흔들립니다. 사랑받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어딘가에 소속되기 위해 썼던 그 가면들이 천천히 벗겨질 때 우리를 마주보는 모습은 늘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언제나 진짜 나의 모습입니다. 침묵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첨하지도 않습니다. 연기나 가식을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침묵은 우리가 묻어둔 그림자와 우리가 지니고 있음을 잊어버린 빛을 동시에 보여주는 정직한 거울입니다. 우리는 흔히 침묵 속에 앉아 있으면 평화를 찾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평화와 더불어 고통 또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 목소리를 찾지 못한 채 끝나지 않은 과거의 이야기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통은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치유로 가는 길입니다. 마주본 고통은 비로소 치유될 수 있는 고통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이혼 후 세상으로부터 스스로를 격리했습니다. 한때 저녁 파티와 SNS 업데이트로 가득했던 그녀의 삶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녀는 거의 1년 내내 완전한 고독 속에서 지냈습니다. 친구들은 그녀가 무너지고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깨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작은 아파트의 침묵 속에서 그녀는 그동안 미뤄왔던 슬픔과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차가운 햇살 아래 강바닥을 드러낸 겨울강처럼
몸속의 모든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습니다. 하지만 울음이 멈췄을 때 무언가 새로운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되기 이전에 진짜 자기 자신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존재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 안에서 그녀는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마침내 집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침묵이 드러낼 진실을 두려워하며 침묵으로부터 도망칩니다. 하지만 침묵은 우리의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것을 비출 뿐입니다. 둘째, 침묵은 힘을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우리는 흔히 침묵을 텅 빈 상태, 즉 생각이나 힘, 존재감의 결여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고요함이 불편해서 서둘러 말과 변명, 사과와 같은 소음으로 그 공간을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이해된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담아냄입니다. 그것은 의미가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라 아직 발화되지 않은 잠재력으로 가득 찬 공간입니다. 아직 형태를 갖추지 못한 것, 우리 존재의 깊은 곳에서 여전히 모양을 갖추어 가고 있는 무언가를 품고 있는 그릇입니다. 자연은 이 진실을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폭풍우가 몰려오는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구름은 짙어지지만 아직 비를 쏟아내지 않습니다. 새들은 자취를 감추고 공기의 흐름이 바뀝니다. 잠시도 쉬지 않던 바람마저 마치 숨을 참는 것처럼 고요해집니다. 그 기묘한 정적의 순간 사실 더 깊은 차원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침묵은 텅 빈 것이 아닙니다. 땅이 안으로 힘을 모으고 에너지를 응축하는 시간입니다. 폭풍이 스스로의 안으로 몸을 웅크리며 가장 정확한 순간에 터져나오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 고요함이야말로 태어나기를 기다리는 강력한 힘입니다. 우리 역시 자연의 일부이며 우리 안에도 같은 리듬이 존재합니다. 즉각적인 반응 대신 침묵을 선택할 때 우리는 자극과 반응 사이의 신성한 멈춤의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무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변의 혼돈에 휩쓸리지 않기에 헤아릴 수 없이 강력합니다. 우리는 깊이 뿌리내리고 에너지를 담아내며 무한한 가능성으로 살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훨씬 더 진실하고 온전한 무언가가 태어날 수 있습니다. 한 아버지로부터 평생 잊지 못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10대 아들과의 모든 의견 다툼이 고함으로 끝났다고 했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자신의 말을 들어달라는 절박함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언성은 언제나 높아졌고 결국 서로에게 더 깊은 거리감만 남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또다시 언쟁이 불붙으려던 순간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높이는 대신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반박하지도 않았고 자리를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숨을 쉬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하던 아들도 이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울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겨야 한다는 압박도 비난의 소음도 즉각적인 반응도 없는 오직 아버지가 온전히 함께 있어주는 그 고요한 공간을 처음으로 경험하며 벅차오르는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침묵이 수년간 반복되던 갈등의 패턴을 깨뜨렸습니다. 그것은 부자 사이의 신뢰와 겸손, 그리고 서로를 향한 진정한 인정이라는 새로운 관계를 초대했습니다. 그 침묵은 고함이 결코 할 수 없었던 것, 즉 치유와 서로를 바로 볼 수 있는 공간을 품고 있었습니다. 셋째, 침묵은 언어를 넘어서는 교감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간관계가 말로부터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누군가를 이해하고 가까워지고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란다면 반드시 말로 설명하고 표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장 깊은 인간적인 유대는 종종 언어를 넘어서는 곳에 존재합니다. 말이 끝나고 존재가 시작되는 지점, 그곳에서 훨씬 더 내밀하고 신성한 무언가가 피어납니다. 고요한 밤, 나란히 누워 아무 말 없이 함께 숨쉬고 있는 연인을 상상해 보십시오. 두 사람의 심장이 조용히 같은 박자로 뛰고 어떤 설명도 필요 없는 그 순간은 수많은 시간의 대화보다 더 큰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무장해제된 채 그저 함께 존재해도 좋다는 서로를 향한 허락이자 믿음의 표현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을 의미하는 한국의 정이라는 개념과도 맞닿아 있을 것입니다. 혹은 당신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을 때 말없이 찾아와 곁에 앉아주는 친구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친구는 섣부른 조언을 하거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당신의 고통을 서둘러 해석하거나 소음으로 채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과 함께 숨쉬고 당신의 슬픔이 아무런 판단 없이 그 공간에 머물도록 허락해줍니다. 그 어떤 현란한 위로의 말보다 그저 함께 있어주는 그 존재 자체가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 순간 당신은 혼자가 아님을, 누군가가 당신의 고통을 온전히 지켜봐 주고 있음을 느낍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말로 설명해야 하는 언어 중독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처가 이름 붙여지길 원하는 것은 아니며 모든 슬픔이 말해질 준비가 된 것도 아닙니다. 어떤 고통은 혀끝에 닿기도 전에 몸속에 먼저 머뭅니다. 너무 서둘러 그것을 언어로 끄집어내는 것은 오히려 치유에 필요한 고요함을 빼앗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연결은 우리가 얼마나 말을 유창하게 하는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대방의 진실 곁에 그것이 아무리 불편하고 정답이 없는 상황일지라도 얼마나 깊이 머물러 줄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넷째, 침묵은 때로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침묵의 신성함과 치유의 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자연의 모든 힘처럼 침묵 또한 해를 끼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가면이 되고 때로는 벽이 되며 때로는 그 어떤 날카로운 말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모든 침묵이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침묵은 텅 비어 있고 어떤 침묵은 잔인합니다. 치유하는 침묵이 있는가 하면 상처 주는 침묵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침묵 뒤에 숨은 의도에 있습니다. 아무런 설명 없이 감정적인 교류의 실오라기 하나 남기지 않은 채 사랑하는 사람이 침묵 속으로 들어가 버릴 때 그 침묵은 평화가 아닌 부재의 상처가 됩니다. 그것은 멈춤이 아니라 관계로부터의 철수입니다. 소리 없이 천천히 닫히는 문과 같습니다. 한 청년이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한 번도 소리치신 적이 없어요. 하지만 사랑한다는 말도 단 한 번도 해주시지 않았죠. 차라리 고함을 지르셨다면 좋았을 거예요. 적어도 제가 아버님의 감정을 흔들 만큼 의미 있는 존재라는 뜻이었을 테니까요. 그가 겪은 침묵은 성찰의 시간이 아닌 감정적인 굶주림을 남기는 차가운 거리감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척하며 회피를 위장하는 침묵도 있습니다. 평화를 가장하지만 실은 두려움에 찬 후퇴인 침묵입니다. 말다툼 중간에 자리를 떠나 다시는 그 대화를 마무리 짓지 않는 연인의 침묵, 상황이 불편해지자 전화를 받지 않는 친구의 침묵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순간에 침묵은 부재를 통해 휘두르는 무기가 됩니다. 너는 노력할 가치가 없어. 나는 너와 마주하고 싶지 않아라는 보이지 않는 메시지를 보내며 상대를 고립시키고
마음에 의심을 심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힘에서 비롯된 침묵과 회피에서 비롯된 침묵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장을 위한 공간을 열어주는 침묵과 성장을 가로막는 침묵을 구별해야 합니다. 진정한 침묵은 숨길 것이 없습니다. 판단의 자리가 아닌 열린 마음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다섯째, 침묵은 가장 조용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천둥 번개와 함께 찾아오지 않습니다. 요란하게 자신의 등장을 알리지도 박수갈채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물표면 아래의 물결처럼 조용하고 느리고 보이지 않게 움직입니다. 어둠 속당에 묻힌 씨앗과 같습니다. 누구도 그 껍질이 갈라지는 순간의 고통과 태양을 향한 비밀스러운 움직임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어둠과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변화는 언제나 가장 깊은 곳에서 시작되며 그 깊은 곳은 말이 아닌 침묵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한 남자는 평생을 슬픔으로부터 도망치며 살았습니다. 동생이 세상을 떠난 후 그는 자신의 달력과 마음을 온갖 분주한 일들로 채웠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마침내 멈춰 섰습니다. 휴대폰을 끄고 모든 약속을 취소하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슬픔과 함께 침묵 속에 앉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를 부서뜨리는 균열이 아니라 진실이 스며들 수 있는 틈이었습니다. 그는 몇 시간 동안 울었습니다. 단지 동생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토록 오랫동안 도망쳐온 자기 자신을 위해 울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는 않았지만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여정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변화의 모습입니다. 극적이지도 과시적이지도 않지만 지극히 내밀한 순간입니다. 우리가 마침내 고통을 마비시키기를 멈추고 온전히 느끼기로 결심하는 순간입니다. 습관적인 반응의 길을 따르지 않고 멈추어서는 그 찰나의 순간입니다. 우리는 종종 멈춤의 힘을 과소평가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멈춤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기 자신과 만납니다. 충동과 행동 사이, 세상과 나의 반응 사이의 선택이 가능한 고요한 지점이 존재합니다. 그 침묵 속에 머무를 때 우리는 습관에 따라 반응하는 것을 멈추고 온전한 존재로서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움이 아닌 경외심으로 스스로에게 침묵을 허락한 적이 언제입니까? 세상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자기 자신과 만나기 위해 감히 그 침묵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면 당신은 결코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부디 당신의 삶에 고요한 쉼과 깊은 성찰의 시간이 함께하기를,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온전한 평화를